250개, 구글에 의하면 SEO의 랭킹 요소는 약 250여 가지라고 하고요. 3620번. 자, 이건 랭킹 알고리즘이 2019년에 업데이트된 횟수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3620번의 업데이트, 거의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10회씩 업데이트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매년 최소 몇백 회, 평균적으로 1000회 이상의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부터 인지가 되고 나서 SEO에 관한 이야기가 출발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은 바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자주 업데이트하는 걸까요? 구글은 검색 사이트죠. 검색 사이트의 순 기능은 사용자에게 좋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사람들이 찾아주겠죠. 자꾸 원하지 않는 개떡 같은 웹페이지들만 찾아주면 구글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고 구글의 회사 가치와 광고 수입은 매우 가파르게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색이 잘 되도록 사용자들이 찾고자 하는 양질의 결과가 앞쪽에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만 구글의 트래픽이 늘어날 것이고 그것은 곧 회사의 매출에 직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색 엔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당연히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기민하게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글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SEO라는 건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떤 정보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에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SEO에 관한 정보를 드리겠다는 영상에서 역설적으로 SEO에는 답이 없다라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변화의 흐름을 맞춰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250여 가지의 요소에서 몇천 회의 업데이트가 생기며 그 업데이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물론이고 무엇이 업데이트가 되었는지조차 구글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SEO는 알려진 정보에 대해 맞추는 부분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테스트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결국에 단시간에 이 SEO라는 것은 전부 다 파악이 될 수가 없고 파악이 된다 하더라도 100%는 없는 것이죠. 다만 확률이 높은 게임으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결국에 녹아져 있어야 하고 기술과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겠죠. 결국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밸런스가 좋아야 하고 계속해서 바뀌는 분야이다 보니 이 분야에서 눈에 띄게 탁월한 강의나 자료 역시 구하기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케어하고 단계 올라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주 바뀌는 정책이더라도 메인스트림 중심이 되는 철학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렇듯 정답이 없는 SEO이기에 많은 잘못된 정보와 오해가 존재합니다. 끊임없는 모니터링이 우선 되어야겠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별하고 구글이 노력하고 있는 것, 아마도 나쁜 문서는 거르고 신뢰되는 좋은 문서를 올리려는 그 노력, 그 목표에 가진 방법들을 최대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들은 반드시 존재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변화무쌍한 SEO라지만 구글의 최신 순위 알고리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어떤 비율로 분배되어 적용되어지는지부터 알아야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How often does Google update its algorithm? 얼마나 자주 구글의 알고리즘이 업데이트 되느냐? 2018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3234회 업데이트 되었고요. 2017년에 2453회, 2016년에 1653회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100단위에서 1000단위까지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요걸 한번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The 2024 Google Algorithm Ranking Factors 2024년 구글 알고리즘 순위 요소들이라고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다. First Page Sage라는 해외 마케팅 그룹에서 작성한 연구 결과인데요. 네,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졌는데 보기가 어렵네요. 가장 큰 파이가 21% Consistent Publication of High Quality Content, 높은 퀄리티의 컨텐츠라는 얘기죠. 요거 더 밑으로 내려가면 21%좀 전에 Engaging Content라고 나오는데 번역을 해서 보겠습니다. 매력적인 컨텐츠, 지속적인 출판, 매력적인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21%로 가장 많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메타 제목 태그의 키워드, 메타 태그들을 설정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군요. 그리고 백링크는 아시다시피 신뢰도가 높은 다른 사이트에서 우리 사이트를 링크 걸어주는 것입니다. 신뢰도가 높은 곳에서 우리 사이트로 링크를 걸게 되면 당연히 우리 사이트의 신뢰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백링크에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백링크가 무조건적으로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이트들 중 신뢰도가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우리의 링크가 걸려져 있을 때 그때 백링크가 유효해집니다. 백링크도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업데이트 되어져 왔어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개수만 많으면 됐었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링크가 악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14%로 조금 낮아진 추세고요. 그리고 틈새 전문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전문성의 부분이 있을 때 또 높은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군요. 그리고 사용자 참여, 어떤 리뷰나 사용자들의 트래픽이 11% 정도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트래픽을 유지하고 있던 사이트들이 이 부분에서는 꽤나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선도라는 것은 신선한 글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도 인터넷상에 기존에 없던 문장이어야 이 선도 부분에서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겠죠. 신규로 발생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신뢰성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 도메인이 구글에서는 우리 사이트들을 계속해서 크롤링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글을 발행하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신뢰도라는 것이 쌓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문제되지 않는 글, 그리고 스팸이 아닌 어떤 그런 정보력이 있는 페이지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행을 한다면 이 신뢰도 부분에서 구글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음은 모바일 친화적 또는 모바일 우선 웹페이지에 대해서도 5%의 가치가 부여되고요. 다음은 페이지 속도, 이 부분은 테크니컬 SEO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웹 리소스들의 용량이 커지게 된다면 웹페이지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또는 서버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습니다. 3%의 비율로 정해져 있군요. 지금 이 퍼센트에서 1%만 돼도 이 가치는 상당히 순위에 영향을 대단히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킬 수 있는 요소들은 모두 다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앞쪽에 노출하고 싶다면 말이죠. 특히 그 키워드의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다 지키고 가야 한다라고 봐야 합니다. 자, 내부 링크는 우리 웹페이지 안에서 또 다른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SSL 인증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2%입니다. 그래서 SSL 인증서를 받지 않고 HTTPS가 아닌 HTTP로만 통신을 하게 되면 그 통신은 매우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구글에서 신뢰가 낮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2%의 비중을 차지하고요. 스키마 마크업, 구조화된 데이터, 역시 이것은 HTML 구조를 이야기하고 테크니컬 SEO 부분이 되겠습니다. 1%고요. 메타 설명, 태그의 키워드 더하기 22가지 기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1%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SEO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1% 또는 0.01%라도 조금 더 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들을 취하고 점수를 0.1점이라도 더 올려야만 점수와 시간이 누적되면서 도메인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도메인의 신뢰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글의 웹페이지를 노출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된다면 목표하는 우리가 그려왔던 그런 비즈니스가 워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무적의 방법은 없지만 구글이 제시하고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정도는 쉽게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좋은 선례들에 대한 연구와 지속적인 관리로 알고리즘에 맞춰간다면, 구글이 요구하는 상황에 순응해간다면, 그리고 주제마다 전략은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주제에 합당한 전략을 세워서 파고 들어간다면 반드시 상위에 노출될 수 있겠습니다. 문제되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늘려나가면 되는 게임인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SEO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업데이트 되고 있고 사실상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양질의 웹페이지들이 추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런 진입 장벽이 누군가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이런 필터와 허들들이 제대로만 연구된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알아서 나가 떨어질 것이니까요. 자, 확실한 것은 SEO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지속적인 지식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입니다. 항상 스터디가 되어야만 하는 이 분야인데요. 저는 투더제이 코딩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죠. 현재 이제 심화편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변화되는 SEO에 맞게 우리 강의는 역시 업데이트 되고 저는 수강생분들과 계속해서 호흡할 것입니다. 자, SEO의 절대 해답은 없다지만 절대적인 방법, 유일한 방법,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 그것이 정답이고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겠습니다.